여보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훈의 것이었지만 그의 곁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민서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마 비서인 서윤 씨겠지. 급한 서류를 처리하고 있나 보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그때 안쪽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예상대로 지훈과 그의 비서인 서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민서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윤은 지훈의 무릎에 앉아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다. 지훈의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그의 셔츠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문을 연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민서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온병이 차갑게 느껴졌다. 오빠,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어줘요. 서윤이 속삭였다. 서윤아, 나중에. 지훈은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보온병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그녀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여보 라고 작은 소리로 부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였다.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순식간에 서윤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놀란 얼굴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민서를 향해 걸어왔다. 민서야, 당신 여기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오빠, 감기 걸릴까봐 닭죽 끓여왔어요.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보온병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훈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서윤 씨, 이만 퇴근해봐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서윤은 민서와 지훈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텅 빈 집무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고는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민서는 그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오늘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정말 고마워. 당신이 끓여준 닭죽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훈은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구멍에는 뜨거운 덩어리가 꽉 막혀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변명이라도 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민서야, 나 사실은 당신한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지훈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민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글쎄, 무슨 날인데? 오늘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이잖아. 바빠서 잊은 거야. 지훈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서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결혼 기념일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지훈의 바쁜 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아, 미안해 여보. 당신이 요즘 너무 바빠서 내가 잊었나 봐.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차에 타. 호텔 화정타워 루프탑에 있는 하늘정원 레스토랑으로 가자. 내가 특별히 준비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어. 민서는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녀는 잠시 갈등했다. 어쩌면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지훈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저 서윤이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알았어요, 여보. 지금 바로 갈게요. 좋아. 당신은 먼저 남산 전망대 파빌리온에 가서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어. 나는 서류 작업 마무리하고 바로 당신한테 갈게. 민서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보온병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나를 사랑해.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는 것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서의 보온병을 흘긋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숨어있던 서윤을 다시 불러들였다. 자기야, 민서 언니 갔어요. 서윤은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당겼다. 계속하자.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목에 다시 팔을 감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훈 씨, 정말 대담하시네요. 서윤이 속삭였다. 이제 더 스릴 있겠죠. 당신도 좋죠. 지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서윤은 그가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확신하며 민서가 들었다면 심장이 찢어졌을 만한 말을 내뱉었다. 박민서, 당신은 곧 김지훈을 나한테 뺏기게 될 거야. 서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준우 씨도 결국은 내 남자가 될 거고. 그때 지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서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서윤 해외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건 다음 달부터 진행해줘.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와, 자기야 드디어 마음을 정했구나. 비행기 표랑 비자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훈은 서윤의 들뜬 목소리를 무시한 채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민서와의 결혼 생활이 15일의 시한부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박민서, 당신은 영원히 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소리에 섞여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민서는 택시를 타고 남산 전망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건네주었던 수많은 선물을 떠올렸다. 그가 예전에 그녀에게 선물했던 3천만 원짜리 드레스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크리스탈 구두. 그래, 지훈은 나를 사랑해. 그는 변하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나의 지훈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호텔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는 오색찬란한 불꽃놀이가 한창이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대박! 저 불꽃놀이 좀 봐. 저게 다 얼마야? 야, 오늘이 김 회장님 사모님 생일이래. 매년 이맘때쯤 김 회장님이 화정타워에서 불꽃놀이 이벤트를 해준대. 진짜 로맨틱하다. 역시 김 회장님은 다르네. 재벌 총수답게 통이 크시다니까. 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멈춰 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꽃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없었다. 김 회장님은 사모님이랑 소꿉친구였대. 결혼할 때 수십억짜리 바닷가 별장을 선물하고 심지어 사모님한테 신장까지 기증했대. 정말 사랑이 깊은 것 같아. 와, 진짜 부럽다. 저런 남자 요즘 세상에 또 있을까? 민서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김지훈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불꽃놀이처럼 느껴졌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김지훈, 나를 그렇게나 사랑했던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텅 빈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남산 전망대 파빌리온은 텅 비어 있었다. 예약된 드레스와 구두가 놓인 테이블 위로 조명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그곳에 앉아 지훈이 건네주었던 수많은 선물을 회상했다. 값비싼 드레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크리스탈 구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한낱 허상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전화 한 통 없이 늦었고 민서는 홀로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때 민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지훈과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사랑을 반대했던 지훈의 아버지 박태환 회장의 격렬한 반대였다. 회상. 그때의 지훈은 지금처럼 완벽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의대생이었고 민서 역시 가난한 학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서로의 눈빛과 마음을 읽으며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박 회장의 눈에 들지 않았다. 네오는 박민서, 그 아이와 결혼할 수 없다. 박 회장은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제일 그룹의 아들은 너 하나뿐이다. 너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해. 평범한 가정의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지훈은 완고했다. 아버지, 저는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멍청한 놈 그딴 계집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당장 헤어져. 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지훈의 뺨을 후려쳤다. 지훈은 맞고도 굴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오늘 저를 때려 죽이더라도 저는 민서와 결혼할 겁니다. 그들의 다툼은 끝이 없었다. 박 회장은 지훈을 협박하고 그의 앞길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민서를 지켜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신데렐라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지훈은 민서를 향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민서야, 결혼해 줄래? 난 네가 없으면 죽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오빠, 결혼할게요. 저도 오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결혼했고 지훈은 민서에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민서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다. 회상 끝. 민서는 회상 속의 지훈과 현재의 지훈을 비교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를 믿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빠, 나 먼저 갈게요. 내일 봐요.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호텔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훈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다정한 아내가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다.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회사에서 잠들었나 봐.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내가 어제 당신을 위해 선물을 샀어. 민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또 다른 거짓말. 언제까지 날 속일 거야. 그녀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척했다. 혹시 그 선물이 은이버섯 죽이야 나디야 제과점거 민서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척하며 말했다.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떻게 알았지 맞아. 나디야, 제과 좀 꺼. 당신이 좋아하는 은이버섯죽. 민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물었다. 근데 거긴 엄청 멀잖아. 안 피곤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아무리 멀어도 괜찮아.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민서는 그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혐오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여보, 나 좀 피곤해. 먼저 씻을게. 나중에 같이 나갈까? 민서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지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래, 여보. 내가 당신 피곤하지 않게 해줄게. 오늘 우리 같이 서울국제 서키스로 놀러 가자. 당신이 좋아하는 레이싱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민서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이 더럽게 느껴져. 그녀는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민서는 드레스를 입고 지훈과 함께 서울국제 서킷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완벽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와, 김 회장님 좀 봐. 사모님한테 껌뻑 죽네. 완벽한 남편 그 자체야. 지훈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좀 피곤해. 먼저 쉴 곳으로 가자. 그들은 휴게실로 향했다. 그때 서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김 회장님, 사모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윤은 친근한 척하며 인사했다. 지훈은 인상을 찌푸렸다. 최 비서, 내가 당신에게 민서 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와에 그렇게 화를 내세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서윤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차갑게 말했다. 최 비서, 당신은 레이싱을 즐기시나 봐요. 네. 사실은 제 남자친구가 이 레이싱장을 선물해줬어요. 서윤은 민서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이 레이싱장에서 사랑을 맹세했었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였다. 뭐라고요? 이 레이싱장을 당신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다고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서윤은 민서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민서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김지훈, 당신은 우리 사랑의 맹세가 담긴 장소를 다른 여자에게 줬어. 민서는 그를 향한 증오심에 몸이 떨렸다. 두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지훈은 어색하게 말을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회장님. 사모님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서윤을 향해 말했다. 최서윤, 내가 김지훈의 아내인 한 당신은 영원히 내 연녀일 뿐이야. 서윤은 민서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박민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될 때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그만 가자. 민서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김지훈,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민서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없는 집은 쓸쓸하고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가 선물했던 모든 것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값비싼 드레스 보석, 명품 가방, 그리고 결혼 반지. 이 모든 것이 한때는 그녀의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담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 어두운 골목길에 자리한 전당포에 들어서자 전당포 주인인 정호민이 그녀를 맞았다. 민서는 그에게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이것들 전부 팔고 싶어요. 전부 다요. 정호민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이 귀한 물건들을 전부 파신다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냥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정호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서에게 현금을 건넸고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 돈 좋은 곳에 기부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정호민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의 뜻에 따랐다. 민서는 전당포를 나와 홀로 밤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이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말인데? 민서는 태연하게 물었다. 내가 선물했던 물건들 전부 어디 갔어? 비서 김 씨가 전당포에서 봤대. 난 처음엔 믿지 않았어. 지훈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아, 그 물건들 말이야. 내가 요즘 자선 활동에 관심이 생겼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 물건들을 팔아서 기부했어. 지훈은 그녀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이 자선 활동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당신 물건을 팔아서 기부를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나디아 제과점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은이버섯죽 사왔어. 먼저 먹어. 민서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화제를 돌렸다.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 당신은 날 속이고 있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지훈은 민서의 말을 막고 소리쳤다. 민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를 속이는 건 당신이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지훈은 민서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여보, 나 어제 회사에서 야근했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당신을 위해서. 민서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일했다고 하니?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야. 당신은 다른 여자를 위해 일했어. 당신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쉬워. 그게 날 더 비참하게 만들어.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알면서도 그녀를 속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서는 지훈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다. 그녀는 그의 친구인 김동현에게서 온 문자를 발견했다. 김지훈 어제 레이싱장에서 여자랑 있었잖아. 그 여자 누구야? 민서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민서는 지훈의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나를 속이는데 이미 전문가가 되어버렸구나. 그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 그녀는 숨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건넸던 모든 말들을 떠올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그 모든 진심이 담겨 있던 말들이 이제는 한낱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지독한지 깨달았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김동현의 메시지였다. 김지훈, 오늘 밤 남자들끼리 모이는 파티에 왜 안 오는 거야?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민서는 지훈이 자신에게 말했던 거짓말을 떠올렸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야 해. 그는 또다시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의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를 찾고 싶었다. 그의 모든 것을, 그의 거짓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갔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으로 향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바였다. 바 안은 시끌벅적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했다. 민서는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을 찾아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몰래 테이블 옆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야, 김지훈,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와이프 몰래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냐?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박민서는 너무 재미없잖아. 딱딱하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최소연은 완전히 다르지. 그녀는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지훈은 술에 취한 듯 말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아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재미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야, 김지훈, 너 그러다가 박민서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다른 친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걱정 마. 그녀는 절대 모를 거야.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 아내인지. 그녀는 나를 믿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모를 거야. 지훈은 조롱하듯 말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지훈,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날 이렇게 기만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훈은 민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그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당신들도 다 알고 있었죠.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날 비웃고 있었죠.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죠? 그녀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 마음을 짓밟았어. 민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에 열이 났다. 지훈은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가 더러워. 당신 손으로 날 만지지 마. 그녀는 소리쳤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는 지훈의 옛 친구이자 민서의 동창이었던 한준우였다. 그는 민서를 부축하며 그녀를 바깥으로 데려갔다. 지훈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불러온 결과에 만견자실했다. 준우는 민서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임신입니다. 태아의 상태가 불안정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민서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배를 만졌다. 내 안에 지훈의 아이가
있을 리가 없어.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준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혹시 김지훈이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민서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민서는 퇴원 후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늦게 돌아왔고 그녀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오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다정한 행동이 역겨웠다. 그녀는 아이를 잃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이혼해요. 민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말이야? 민서는 눈을 감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대요. 제일그룹은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훈은 그녀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제일그룹이 당신보다 중요해. 당신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해도 상관없어. 나는 당신하고만 살 거야. 당신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는 진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서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잠시 갈등했다. 어쩌면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는 그의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발신자는 회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또 거짓말. 늘 회사였지. 여보, 나 잠깐만 회사에서 급한 일인가 봐. 지훈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핸드폰을 받으려 했다. 안 돼. 받지 마.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발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줘. 아이가 불안정하대요. 무서워요. 그녀는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렸다.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임신했어. 그는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줘요. 제발. 민서는 그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애원을 외면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다. 여보, 미안해. 진짜 급한 일이야. 금방 다녀올게. 돌아와서 당신하고 아이한테 잘해줄게.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한편 서윤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최서윤, 너 괜찮아? 오빠, 나 무서웠어. 내가 당신이랑 아기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서윤은 울먹였다.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걱정 마, 서윤아.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버려. 그는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때 민서가 병원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다. 서윤은 민서를 보고 비웃었다. 박민서, 김지훈은 내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무슨 수로 나랑 싸우려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모든 사랑을 버리고 오직 복수만을 다짐했다. 민서는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녀의 옆에는 텅 빈 공간만이 자리했다. 지훈은 서윤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민서의 아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윤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서는 그에게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퇴원수속을 밟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민서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짐을 계속 챙겼다.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한테 기회를 줘. 당신은 이미 기회를 잃었어. 당신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어. 내가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 여자 옆에 있었어. 민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민서는 그를 지나쳐 집을 나섰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오빠, 나 무서워. 나 혼자 병원에 있기 무서워. 서윤은 울먹였다. 지훈은 민서를 붙잡을지 서윤에게 갈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서윤을 선택했다. 그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민서야,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민서는 그의 외침을 외면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서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서윤이 있는 병실 문을 열었다.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민서,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서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민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김지훈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지. 그 아이, 김지훈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서윤은 민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내 아이는 김지훈의 아이야. 증거도 있어. 증거. 당신이 김지훈을 사랑한다고 하니. 당신은 그저 김지훈의 돈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은 김지훈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민서는 서윤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의 눈빛에서 강한 증오를 느꼈다. 박민서, 당신은 이미 김지훈에게 버림받았어.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당장 김지훈의 곁에서 사라져. 버림받았다고 하니. 내가 김지훈을 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김지훈을 차지하고 싶으면 가져가.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쓰레기뿐이야. 민서는 서윤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닫고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증오만을 남겼다. 그녀는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소투주와 주ong mua viết bằng tiếng Hàn, Fatalarin Legit. 장추 디앱두 주ong 에포나 주ong 사바. 민서는 한 달간 잠적했다. 그녀는 친구 이혜은의 집에서 지내며 세상과 단절했다.
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의 비서 김 씨는 사모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며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당장 수소문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찾지 마. 그녀는 날 떠나지 않아. 지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화가 나서 잠시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예측 가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귀가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당신 어디 있었어?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민서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기분이 좋지 않아서 혜운이네 집에서 좀 쉬다 왔어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음부터는 어디 갈 때 꼭 나한테 말해줘. 알았어요, 여보? 민서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척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지우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먼저 전화 받아요. 아니야, 당신 말이 더 중요해.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끄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먼저 전화 받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인가 봐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서윤의 전화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아기가 잘못된 것 같아. 지훈은 서윤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민서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서윤아, 내가 지금 갈게. 민서는 그의 말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는 또다시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다. 그녀는 그를 향한 모든 사랑을 버리고 오직 증오만을 남겼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서윤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서윤은 지훈을 보고 울면서 말했다. 오빠, 나 무서워. 나 혼자 병원에 있기 무서워.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걱정 마, 서윤아.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버려? 그는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때 민서가 병실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다. 서윤은 민서를 보고 비웃었다. 박민서, 김지훈은 내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무슨 수로 나랑 싸우려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모든 사랑을 버리고 오직 복수만을 다짐했다. 민서는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녀의 옆에는 텅 빈 공간만이 자리했다. 지훈은 서윤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민서의 아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윤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서는 그에게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퇴원수속을 밟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민서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짐을 계속 챙겼다.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한테 기회를 줘. 기회. 당신은 이미 기회를 잃었어. 당신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어. 내가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 여자 옆에 있었어. 민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민서는 그를 지나쳐 집을 나섰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오빠 나 무서워. 나 혼자 병원에 있기 무서워. 서윤은 울먹였다. 지훈은 민서를 붙잡을지 서윤에게 갈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서윤을 선택했다. 그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민서야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민서는 그의 외침을 외면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서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서윤이 있는 병실 문을 열었다.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민서,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서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민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김지훈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지. 그 아이, 김지훈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서윤은 민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내 아이는 김지훈의 아이야. 증거도 있어. 증거, 당신이 김지훈을 사랑한다고 아니. 당신은 그저 김지훈의 돈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은 김지훈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민서는 서윤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의 눈빛에서 강한 증오를 느꼈다. 박민서, 당신은 이미 김지훈에게 버림받았어.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당장 김지훈의 곁에서 사라져. 버림받았다고 하니. 내가 김지훈을 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김지훈을 차지하고 싶으면 가져가.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쓰레기뿐이야. 민서는 서윤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닫고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증오만을 남겼다. 그녀는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민서는 잠적 기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속에는 지훈을 향한 깊은 증오와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윤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할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들의 은밀한 만남, 부적절한 대화가 담긴 메시지, 그리고 지훈이 서윤에게 선물했던 레이싱 서킷과 같은 증거들을 모두 모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인터넷에는 익명의 계정을 통해 충격적인 영상들이 올라왔다. 제1그룹 김 회장과 그의 비서가 사무실과 레이싱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상이었다. 영상과 함께 공개된 메시지 대화록에는 그들의 은밀한 관계와 민서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각종 매체들은 일제히 김지훈 회장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김지훈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제1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사업은 위태로워졌다. 지우는 민서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서윤을 찾아갔다. 최서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감히 내 명예를 더럽혀. 서윤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빠. 내가 아니에요. 박민서가 그랬어요. 그녀가 우리 관계를 폭로했어요. 지우는 서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날 배신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당신이 감히. 서윤은 울면서 말했다. 오빠가 진짜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오빠는 나를 그저 박민서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거잖아. 나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당신은 나를 망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그때 서윤은 지훈에게 말했다. 김지훈, 당신은 박민서에게 영원히 버림받을 거야. 당신은 그녀의 사랑을 당신 손으로 죽였어. 당신은 그녀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지훈은 서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윤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서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를 찾아야 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그를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당포 주인 정호민을 찾아갔다. 아저씨,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제일그룹 주식을 살 거예요. 정호민은 민서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민서는 그 돈으로 제일그룹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일그룹의 주식을 10%나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주식을 매도하자 제일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민서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그리고 사업까지도. 그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지훈은 민서를 찾기 위해 그녀의 친구 이혜운을 찾아갔다. 이혜운은 그에게 말했다. 지훈아, 민서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그녀의 사랑을 짓밟았어. 이제 그녀는 너를 향한 모든 감정을 버렸어. 지훈은 이혜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김지훈,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사랑을 배신했어.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졌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차례야.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안녕. 지훈은 민서의 편지를 읽고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제일그룹의 주식은 폭락했고 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언론은 그를 불륜남이자 쓰레기라고 불렀고 그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맸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그를 떠났고 서윤은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친구인 이혜운에게 매달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민서의 가족들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그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한준호가 민서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준우를 찾아가 소리쳤다. 한준호, 당신이 감히 민서 옆에 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민서를 지켜.
준호는 지훈의 말에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지훈, 당신은 민서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은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고 그녀의 마음을 짓밟았어. 그녀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이 민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의 불륜 때문에 민서가 아이를 잃었어. 당신은 그녀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지훈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지훈은 준우를 뿌리치고 민서를 찾으러 갔다. 그는 그녀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집, 그녀가 좋아했던 카페, 그들이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들. 하지만 민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집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었다. 그는 민서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안녕. 그는 그녀의 편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 년 후 민서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어느 날 그녀는 공항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왔지만 민서는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서는 그를 지나쳐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서울의 늦가을 밤은 유독 차가웠다. 빌딩 숲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도심의 불빛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쓸쓸하게 반짝였다. 민서는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따뜻한 닭죽이 든 보온병을 품에 안았다. 남편인 지훈이 며칠째 야근 중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의 회사인 제일그룹 본사 건물은 이 늦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민서는 그 불빛이 마치 지훈의 노고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은 익숙한 얼굴의 사모님을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30층 지훈의 집무실층 버튼을 눌렀다. 텅 빈 복도를 걸어 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